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 오늘도 장은 적당히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사항이죠.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 저번 주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던 난리가 나도 장이 굳건하게 잘 버텼죠. 그때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외인들의 옵션 포지션이 어떤 지수 한 2330 이 선에서 대부분 다 포지션을 설정해뒀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단기 이벤트는 외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방어가 되는 어떤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쨌거나 내일은 그죠? 이벤트가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일단은 옵션 만기가 이제 된다는 거죠. 청산이 된다는 거. 이 옵션 만기가 되고 난 이후는 외인들이 또 어떻게 포지션을 바꿀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올해 전망치를 연말까지 전망치를 그죠?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예상을 해둔 게 지수를 한 2,400을 고점으로 봤어요.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고점을 한 2,600선으로 봤죠. 어쨌든 주식판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하나도 맞은 적이 없어요. 다 엉망이죠. 올해도 그죠? 올 초에 올해는 저점 고점이 어느 정도 됩니다 하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저점 다 깨고 내려오고 그거 다 틀렸죠. 그렇듯이 지금도 보면 어쨌든 단기 고점을 보는 거는 2,400선이니까 지수에 대해서 약간 부담은 있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 보면 결국은 이 방향성은 외인들이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느냐. 또 12월 달은 그죠? 트리플 위칭데이니까 선물 옵션까지 한꺼번에 청산이 되니까 가장 큰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장세는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 외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이게 향후 장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환율을 봤을 때는 앞으로 장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인들은 지금 그죠?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원화에 배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환율을 사는 거죠. 환율. 지금 현재 1,400원대의 이 환율에서 주식을 사면 나중에 얘네들은 어떤 주식으로 한 차이 또 어떤 환율에서 차이 일거양득이니까 그런 식의 어떤 배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은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좀 어떤 중요한 날이겠죠. 또 혹시 옵션 만기 때는 중간에 장난질을 더 잘해요. 막판에 포지션을 확 바꿔가지고 장중 내내 한 20포인트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을 막판에 마이너스 2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도 잘 한다는 거죠. 아니면 장중에 마이너스 나 있으면 막판에 꽉 끌어올려서 플러스 반전해서 옵션 행사 왕창 챙겨 먹는 그런 장난질도 잘 하니까 내일은 좀 이벤트성이 강한 날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그죠? 개인이 7,700억 팔고 코스닥 790억 사고 코스피는 그냥 7,700억이니까 많이 팔았죠. 외인 기관은 코스피에 매수 들어오고 코스닥은 기관만 팔았어요. 기관은 국내 주식 계속 팔아서 테슬라 사러 가는데 테슬라는 이제 $200도 깨졌죠. 그러면 아마 올해 연기금이 엄청나게 손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야 수장이 바뀌든지 결판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은 옵션 만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또 있죠. 미국 중간 선거. 지금 현재 보니까 약간 박빙이에요. 박빙.
일방적인 어떤 공화당 압승 분위기로 흘러갔었는데 막상 선거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 하원은 공화당이 거진 뭐 장악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고 상원은 깨봐야 알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원, 하원 하나씩 민주당이 갈라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압도적인 표로 지금 해가지고 벌써 뭐 당선 확정, 그거는 그 펠로시는 그죠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 출신이고. 앞전에 저 펠로시가 그죠 대만에 가는 방문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뭐 전투기를 이륙시키고 거기에서 분쟁이 커졌죠. 어찌 보면 펠로시가 어떤 대만과 중국의 거기 어떤 그 분쟁 불씨를 뭐 쑤시고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원 의장이니까 미국으로 따지보면 그 서열상 넘버 3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근데 저 사람이 만일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그죠? 원래 다수당에서 의장을 맡으니까 그 펠로시에서 다른 사람으로 또 이렇게 교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원 의장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정치라는 게 너무 많이 변하니까 만일 펠로시가 아닌 새로운 공화당 인사가 맡게 되면 그 인사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지금 패턴대로 흘러가겠지만 또 똑같이 연준하고 뭐 서로 쿵짝쿵짝 해가지고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또 그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어떤 식으로 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만일 공화당이 또 압승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바이든 민주당에서 고수해온 정책이 많이 무너지겠죠. 그래 되면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주식도 어떤 주도주, 테마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불확실성도 많이 가미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내일은 옵션 만기도 끝나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도 나오고 하니까 옵션과 중간선거 결과를 합산해서 향후 주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하고 전혀 이제 다른 세상, 다른 패턴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엄청 좀 중요한 날이다. 내일보다는 내일 하루는 어차피 장이 끝나야 되니까 내일 하루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옵션 만기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외인들의 트릭도 많이 가미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간선거 결과 이후의 장세는 뭐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그죠?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러니까 IRA 저 유예가 되냐 안 되냐 좀 문제가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공화당이 그 하원을 또 민주당이 상원을 이렇게 양분을 시키면 그 IRA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저게 다시 손볼 것 같아요. 어쨌든 공화당에서는 싫어 반대. 물론 다른 나라를 위한 반대가 아닌 민주당이 하는 거 그냥 무조건 싫어. 이게 정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IRA 저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한 뭐 3년이나 이런 뒤로 유예만 시켜줘도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죠. 물론 다른 나라 경쟁국가도 그런 혜택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어떤 방지법 IRA 저것 때문에 우리가 저 어떤 그 근원물가 그죠 CPI나 이런 물가 지수를 편성을 하면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트럼프의 유색인종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몰아냈죠. 다 쫓아냈죠. 멕시코에 장벽 만들어가 못 들어오게 막았죠. 그 이후에 바이든이 정책을 이어받았죠. 저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력난을 겪게 되고 그 인력난이 고임금을 부르고 고임금이 또 CPI, 그죠? 소비자 물가를 급상승시키고 이런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의 정책에 의해서 그래 된 것을 아무도 거론 안 하죠. 쉬쉬쉬쉬 하면서 남의 나라의 고통을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 인플레이션, 저 방지법, 저게 유예만 만일된다고 하면 뭐 지금 현재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잡힐 수 있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내일 그 최소한 하원을 공화당이 갖고 가든지 양쪽 다를 갖고 가든지 이래 되면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저게 유예, 저게 가능성이 엄청 높다 볼 수 있겠죠. 그래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죠? 투자는 투자로 다 해주고 대접은 못 받고 이런 현대자동차, 정의선 숨통이 트이겠죠. 살아나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어찌 보면 공화당의 가장 큰 수혜주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 고객의 탁감도 계속 줄어들고 돈도 없고 하니까 대형주는 좀 파워 있게 움직이기가 힘들다 봐야 되겠죠. 그래 보면 제 생각에는 만일 그렇다면 공화당이 뭐 절반의 승리 이상이라고 하면 그 현대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아마 빛을 볼 것 같아요. 뭐 거기는 여러 종목이 있겠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 동원금속이나 저 현대공업 이런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그죠? 특히 그 제네시스나 이런 쪽 내장재 많은 부분을 담당하니까 바로 어떤 악재든 호재든 바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볼만한 이슈는 그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G20 정상회의가 지금 눈앞에 와 있죠. 그 G20 정상회의는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작을 해요. 어디서 하느냐? 인도네시아에서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G20 정상회의를 할 때 보면 이번에는 그죠? 미국 뭐 어떤 총수들도 뭐 각국 뭐 전통적인 총수들 다 오지만 시진핑도 참석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안건이 논의가 막 활발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저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게 좀 뭐 조금 뭐 우려도 되는 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스탠스를 유지해가지고 뭐 여기에도 뭐 그냥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우리가 뭐 강력하게 우리나라는 이래 하겠다 이래 하면 좀 또 어느 한쪽에서 집중포화를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느긋하게 능수능란하게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어떤 정상회담 같지만 아무 발언도 안 하든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약간 우려는 많이 되는 바거든요. 그런데 G20 이 정상회담 얘가 또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이 있는 게 이번에는 G20 정상회담 할 때요. VIP 의전용 차량을 제네시스 80을 쓴대요. 적어도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제네시스 현대자동차는 좀 어떤 이슈가 확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네시스 수혜주 막 또 이런 식으로 한 어떤 테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 보면 또 현대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이 G20 회담에서도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일부터 뭐 어떤 물론 중간선거 결과 따라 떨어지겠지만 공화당이 절반의 승리만 거둔다 하면 현대자동차 부품주 이런 주식들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의외로 뭐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일 중국하고도 뭐 시진핑이 어쨌든 자기는 시진핑은 3연임을 확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 성취했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 좀 자기 욕심이 아닌 대외적인 어떤 정치를 좀 하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을 만들하고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하면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죠. 또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 개선도 약간 호전된다 하면 또 우리가 그동안 중국하고 막혀있던 이런 수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돌파구가 확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전통적으로는 중국하고 우호적으로 한다 하면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뭐 몰로 확 오르고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죠. 그런데 뭐 그런 화장품주들은 약간 테마주로서 무더기로 집단으로 뭐 움직이니까 제가 뭐 굳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그 중국하고 교역을 했을 때요. 의외로 약간 블루오션 어떤 역할을 해주는 시장이 치과 분야거든요. 치과 분야가 의외로 중국에서 엄청난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약간 우호적으로 변한다 하면 그 치과 분야를 또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레이언스, 이 레이언스라는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종목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일반적인 공식.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생각이죠. 저의 생각이라 해둘게요. 이번에 그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이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면 항상 떠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탁 떠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그죠? 지구온난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발리라든지 주변 휴양지 섬들이 해수면이 점점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난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전부터 저 인도네시아 수도 저 자카르타 그 부분은 어떤 수해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항상 인도네시아 하면 수도 이전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올 1월 달인가 그때 그죠? 그 국회에 통과는 됐어요. 통과는 되고 막상 얘가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 수도 이전을 과연 할까 안 할까 이게 항상 약간 미수였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 어떤 주변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가면서 수도 이전을 뭐 뉘앙스를 풍길 여력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주식이라는 것은 뭐 하든 안 하든 가능성만 갖고도 움직이는 게 주식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JC케미칼 저 주식도 한번 볼만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왜냐? G20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니까 그 자카르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죠? 흔히 들어본 보르네오 가구 막 들어봤죠? 그러면 보르네오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원목을 많이 있는 그 섬 이름이죠. 보르네오 섬. 저기에서 엄청난 원목을 잘라서 벌목을 해서 그거를 전 세계에다가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가구 업체들도 저 섬에서 많은 원목을 사와서 가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보르네오 하면 섬이 아니고 보르네오 가구로 오히려 더 인식이 높아요. 그런데 그 넓은 보르네오 섬을 그죠? 수십 년 동안 벌목을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평지가 생겼어요. 생기고 그전에는 저쪽에서 어떤 농업 그런 부분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저 JC케미칼이 그 바이오 에탄올을 만든다고
저기에 보르네오 섬 인근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로 어떤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그 농장 땅이, 그죠? 천문학적인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겠죠. 수도 이전이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JC 케미칼은 뭐 유가가 확 급등하고 하면 어떤 바이오, 원료, 이런 거 수급, 뭐 이런 쪽으로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오면 한번 움직이고, 또 최근에는 가장 큰 이슈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하면 JC 케미칼이 그냥 이유 없이 확 급등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G20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도 이전 이 테마를 또 이슈를 뭐 누군가 뭐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안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나쁠 거는 없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장세는요 그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결국 중간 선거가 딱 나와봐야 알죠. 나와봐야 알지만요. 그동안 이 중간 선거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지 한 당에서 독주를 하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어떤 국회에서 어떤 이슈가 정해졌을 때 한 당이, 다수당이 그 어떤 표를 의결할 수 있는 그 수를, 정족수를 채워버리면 상대 당이나 뭐 어떤 이런 거는 의견은 무시되죠.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주식쟁이들은 최근 그죠. 금투세 지금 강행을 하려고 하죠. 만일요, 금투세 예를 갖다가 내년에 진짜로 단행을 한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엄청난 대형 악재예요. 저래 되면요, 주식이 얼마만큼 폭락할지도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폭락장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한 번씩 요즘 그 금투세 반대, 그래가지고 국회 그쪽에 들어가서 투표도 저도 했지만 들어가서 보면 의외로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거 적용해봐야 상위 한 1% 정도만 적용되는 법인데, 누구가 왜 걱정이야? 아무 문제 없어. 막 이런 이야기 하죠. 과연 그럴까요? 전혀 안 그래요. 좁쌀 한 번 구르나, 좁쌀 100번 구르나, 호박 한 번 구르나, 어느 게 위력이 있겠어요? 얘는요, 금투세 얘가 만일 내년에 강행된다 하면 어쩌면 당분간 주식을 쉬어야 된다. 이런 사태까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일 얘가 정말 강행이 되면 어떤 제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야, 주식 쉬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거론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어쨌든 오늘의 어떤 이슈 결론을 내리면, 내일은 옵션 만기니까 그 외인들이 그동안 어거지로 지금까지 장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장이 좋아서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삼전이 계속 뜬 게 아니고 외인들의 옵션 트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옵션이 어떻게 청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외인들이 손 딱 털고 이제는 하락의 배팅을 치면 또 우리는 외인들의 폭탄, 공매도 폭탄을 우리가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매도도 약간 몸을 사려야 될 시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옵션 만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에 급등, 급락은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고 트릭이 많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보셔야 되고, 또 내일은 아침에 우리 장 시작되기 전에 결과가 나오겠죠. 민주당, 공화당 하나씩 갈랐는지
공화당 압승인지 민주당 압승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주식 또 아예 보면 안 되는 주식 그거는 선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흘러온 개념으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반대 방향에서 포지션을 잘못 잡고 엄청난 고난의 어떤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목금 거기에서 어떤 적당한 어떤 이슈를 정리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포지션을 정하겠다. 그런 어떤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종목이나 그죠? 이런 것은 시향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종목 역시도 저의 관점이지 이 종목을 사서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또 이 일에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공감하고 좀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죠? 조금 소액으로 어떤 테마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가 아닌 테마로 접근하는 거는요. 적당한 어떤 수량, 작은 액수를 투자했을 때 가능한 거지 테마를 비중을 높이고 몰빵을 하면 굉장히 그죠? 힘든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로 어떤 편성하는 종목은 전체 투자 금액의 10%를 넘기지 마라. 이 10%도 분할 매수를 해라.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이런 종목이나 이런 걸 거론하면서 너무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드려야 되겠다. 초보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현혹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걸 느꼈어요. 욕을 많이 먹으면서.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드릴 거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테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는 주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테마로 움직이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주십사. 이래 주의 말씀드리고 밤사이에 그 어떤 미국 어떤 선거 결과 그거는 또 지켜보고 내일 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장이 그냥 무난하게 흘러왔고 환율도 가장 이상적이고 지수도 적당히 올라와 줬고 그래서 한 며칠은 평화로웠는데 저 선거가 또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을지 또 우려도 많이 됩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기원하면서 이 시향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